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삼의 포석 ING 시간입니다. 자, 포석의 기본 대원칙이라고 한다면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두어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포석에서 이제 억지로 싸운다거나 억지로 집을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두려면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단순하게 저는 조한승 구단의 포석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조한승 구단은 아주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두는 기풍으로 유명한데요. 그 조한승 구단의 바둑을 많이 놓아보고 많이 구경을 한다면은 포석 감각이 좋아지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볼 만한 것은요. 백이 화점에서 이제 두 칸 역공을 했을 때 한 칸 높게 양걸침을 했을 때인데요. 여기서 흙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라면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선으로 붙이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선에 붙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을 붙일 때는요. 백이 선택할 수 있는 수법은 젖힌다거나 또는 삼삼을 들어간다거나 하는 두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사선 젖히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때 흙이 만약에 호구를 친다거나 하는 것은 단수를 맞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있게 돼서 빈삼각 형태가 되죠. 빈삼각 형태가 되면서 다음에 붙인다거나 하면은 흙이 아주 피곤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호구를 쳐서 막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중앙으로 늘어야겠고요. 그때 백이 이제 느는 것이 보통이죠. 늘게 되면은 흙은 이제 쌍립을 서야 되겠고요. 자, 이때 여기를 막히게 되면 이 백돌 석점이 공중에 뜨게 됩니다. 안형을 차지하려면 이제 날일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흙의 협공의 위치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한 칸 높게 사선에 가 있다면은 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죠. 돌이 삼선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끊게 된다면은 백이 여기를 몰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나갈 때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돌이 이렇게 사선에 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요, 이제는 단수를 쳐야겠고요. 이제는 이제 이거는 아마 축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몰고 축이 되는데 백이 이제 이렇게 이어서 그만이죠. 이 선을 계속 기어봤자 이 돌이 패석이 되기 때문에 이건 흙이 나쁜 꼴입니다. 자, 이때는 백이 있더라도 흙이 넘게 되면은 이 돌의 위치가 사선에 있는 것과 삼선에 있는 것이 확연히 차이가 나죠. 백이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백은 흙이 끊게 된다면 백은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데요. 이때 이 선을 늘게 되면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을 젖힌다거나 해야 되는데 흙이 끊었을 때 아주 받기가 곤란해집니다. 다음에 한 칸을 뛰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뚫고 나오면 중앙 전투도 백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고요. 이 귀는 언제든지 흙이 두기만 하면 이 백돌 석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형태는 여기를 끊기게 되면은 백이 전투를 하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밀어서는 늘어서 바깥쪽도 나쁘고 귀도 잡히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만약에 이 선으로 단수를 친다면 꽉 이어서 귀의 집은 별거 없습니다. 기껏해야 대여섯 집 정도, 17집 정도 나는 정도인데 이 중앙의 흙 세력은 아주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이죠. 이것도 역시 백이 좋지 않은 포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걸 젖히게 되면 흙이 늘면은요, 여기를 삼삼을 들어가는 정도인데 이렇게 되고 이거 단수를 치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된 형태도 백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한 칸 높게 가 있는 것은 백에게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늘게 되면은 여기를 나가고 이을 때 다시 한번 꼬부려서 아직도 이 백이 못 살았습니다. 여기를 젖히게 되더라도요. 치받고 끊을 때 이쪽을 젖히게 되면은 다음에 백이 늘어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축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흙이 축머리가 좋아진다면은 여기를 끊는 게 바로 성립이 됩니다. 백은 빈삼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를 쭉 두 번 정도 밀어놓고 젖혀 이으면 이 백돌이 잡히게 되죠. 이 백돌이 잡혀서는 집이 워낙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백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형태는 백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 있어도 백이 그렇게 좋다라는 제 표현을 안 썼는데요. 한 칸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가일수가 필요합니다. 한 칸을 뛴다던가 눈목자를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흙이 하나 걸쳐두고 모양을 크게 키우면은 이
기본적인 실리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중앙의 모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백이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포석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백의 선택은 먼저 젖히지 말고 그냥 3-3을 들어가는 것이 좋은 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호구를 치면은요, 넘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를 늘고 위로 막을 때 젖히게 되면은 넘어가게 되죠. 집으로도 굉장히 크고 다음에 또 바깥쪽 단점도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나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흙은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이때 상변 어딘가를 한 칸이나 이렇게 받았다고 치면은 이 교환이 자, 이렇게 된 형태와 이렇게 된 형태는 척 보더라도 흙의 그 외세가 훨씬 더 아까보다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은 그냥 3-3을 들어가서 흙이 호구만 쳐주면 넘어가서 한 점을 잡더라도 한 칸을 떼거나 눈목자리에서 지키면은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젖혀져 있는 형태에서는 붙이는 수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붙이는 수가 아까보다는 훨씬 더 영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형태는 백이 좋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흙도 호구를 치는 것보다는 우선은 차단을 해야겠고요. 이때 백이 그냥 넘어가는 거는 흙이 끼어 이어서 호구를 치던가 해야 되는데 단수를 치면 꽉 이어서요. 이것도 역시 상변을 먼저 전개한다면 흙이 불만이 없는 포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의 선택은 3-3을 하나 교환만 해두고 3-3을 하나 교환만 해두고 이때 다시 중앙을 젖히는 것이 올바른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흙이 늘어주면은 이때는 좀 달라지죠. 자, 지금 제가 순환흙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젖혀두고 3-3을 들어가면 이렇게 호구를 쳐서 넘어서 흙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모양은 만약에 늘게 되면 3-3을 뒀을 때 흙이 반대쪽으로 막은 꼴이기 때문에 백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이때 만약에 끼어 있는 건 호구를 치게 돼서 제가 이 형태는 정석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형태에서는 이 흙돌 한 점이 아주 이상한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흙이 이상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흙의 올바른 선택은 우선은 여기를 끊어야 되겠고요. 이때는 백이 이어야 됩니다. 그때 흙의 선택은 이제 있거나 이렇게 빈삼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있는다고 보고요. 그러면 단수를 하나 쳐두고 이을 때 상변을 3칸 정도 전개를 하면은 흙백 간에 불만 없는 포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3을 들어가고 젖혀서 느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운 정석은 이제 이렇게 호구를 치는 겁니다. 제가 애초에 호구 치는 거는 흙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 교환이 있기 때문에 단수를 당해서 꽉 있더라도 이 교환이 백이 손해이기 때문에 흙이 둘 수 있는 변화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는 외길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중앙 쪽으로 잇는다거나 하는 것은 흙이 날일자를 해서 자연스럽게 우변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우상기에 집도 크게 나고요. 무엇보다 이 백돌 한 점이 굉장히 큰 손해가 돼 있죠. 역시 흙이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은 흙의 건너감을 방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이어서 방어를 하는 것은 끊었을 때 다음에 호구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수를 치고 호구를 치면 끊기는 게 있어서 호구를 치면 이 한 점을 잡아서 이것도 흙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은 있더라도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닌 호구를 쳐서 있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자, 호구를 치게 되면은 이제 흙도 중앙을 당연히 끊어야 되겠고요. 자, 이때 나가게 되면 흙은 단수를 쳐야 됩니다. 자, 이때 여기를 바로 나가는 거는 흙이 단수를 치고 백이 이을 때 이렇게 젖히면은 뭐 빈삼각을 한다던가 해야 되는데 이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은 형태가 되죠. 다음에 여기를 밀어두고 잡으러 가면 바로 잡힐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백도 지금 당장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밀고 단수 치면 잡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하나 밀어두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되겠고요. 그 전에 여기를 하나 젖혀두는 것은 백의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막아야 되겠고요. 지금은 여기를 밀게 되면은 만약에 이 한 점을 살리기 위해서 흙이 늘거나 한 칸을 뛴다거나 하면은 이제는 백이 나가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젖히더라도 이제는 이 단수를 쳐서 몰고 나오는 축이 좋아지기 때문에 백이 훨씬 더
수월하게 전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밀게 되면 받는 순간 나가서 흙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흙은 이 한 점을 잡아야겠고요. 이 한 점을 잡았을 때 백은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수순이 이 한 점을 제압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젖혀서 제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 칸이나 두 칸, 날일자는 한 칸 더 가서 지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두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수법 중에 하나는 먼저 여기를 하나 응수를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귀를 이렇게 받아주면은 여기를 날일자를 하고요. 다음에 상변이 굉장히 큰 자리가 되는데요. 그때 바로 젖히고 늘고 같이 늘어서, 제가 예전에 이 날일자 고침에 대해서 밑에 붙이는 용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도 거의 흡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붙였을 때 흙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역시 그냥 깔끔하게 잡아둬서요. 나중에 이제 귀 살거나 또는 밀고 나와서 두는 맛을 남겨놨습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이 정석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붙였을 때 백이 3-3을 들어가고 젖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다음에 공부해 볼 만한 수법은 이쪽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뒀을 때 백이 이렇게 입구자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젖혀서 넘어가게 되면은 백의 세력보다는 흙의 실리가 더 위력적이기 때문에 백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칸 뛰는 것도 젖히게 되면 결국 늘고 흙이 넘어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건너붙인다던가 하는 수법이 남아있고, 상변 쪽에 흙돌이 있을 땐 이 백돌을 공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양도 백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백은 여기서는 이제 늘거나 또는 이렇게 3-3을 침투를 해서 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렇게 느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늘게 되면은 입구자를 우선 째고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3-3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밑을 하나 젖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를 젖히는 수법은 흙이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단수를 치겠다라는 수법이고요. 이때 이 한 점 잡히는 것이 아까워서 그냥 꽉 있는 건, 여기를 끊게 돼서 이 전투는 흙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상기도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흙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쪽을 이어야 되고요. 백은 이 한 점을 잡습니다. 우선은 흙도 막아야 되겠고요. 자, 백이 초반에 패감이 큰 것이 있다면은 이 패를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바둑격언에 초반 무패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패감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흙이 이렇게 패를 따내면은 백이 패감을 쓸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하나 있다면 여기를 관통하는 건데요. 자, 이 관통은 지금 흙이 받아줘도 충분히 싸울 수 있겠고요. 해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뚫릉 자체는 백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만은, 자, 여기는 이제 이 다음에 이렇게 해결이 될 텐데요. 자, 이렇게 해결이 되면은, 물론 뚫은 자체는 백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흙은 여기서 다음에 호구를 친다거나 이제 차렷을 한다거나 하고 백은 이제 지키는 건데, 이 우상기 백의 형태가 초토화가 됐죠. 이 백돌 6점이 거의 패석에 가까운 돌이 됐기 때문에 흙은 패석이 1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돌들이 흙이 훨씬 더 능률적이기 때문에 흙이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패는 초반에 큰 패감이 없을 때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백이 이쪽을 붙인다거나 해서 패감을 쓰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패를 들어갈 수가 없겠고요.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수법 중에 하나는 먼저 모자를 이렇게 씌우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를 따거나 한다는 것은 백도 이제 붙여서 이제 전장을 우변으로 옮겨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나쁜 결과는 어지간해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흙도 날일자를 받는다던가 또는 이렇게 붙인다거나 해서 둬야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정상급 기사들의 대국에서 나온 모양 중에 하나가 여기를 하나 이제 젖혔고요. 흙이 느니까 이쪽을 늘었습니다. 자, 여기를 넣은 것은 끊어달라는 뜻입니다. 끊어달라는 뜻인데, 여기서 백에게 어떤 책략이 있었기에 흙이 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늘었을까요? 자, 이 장면에서는 백이 여기를 패를 들어가는 수법이 이제 성립이 됩니다. 이제는 흙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제가 이 정도 뚫는 거로는 백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앙을 단수를 치는 수가 있죠. 자, 이때 만약에 흙이 패를 해소를 한다면 이 중앙 빵 따냄 굉장히 위력적이죠. 중앙의 빵 따냄은 30집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바둑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그 격언에 가장 적합한 빵 따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빵 따냄은 백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흙이 물론 여기서 이제 집으로 이득은 받지만 전국적인 두텀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좋은 결과입니다. 따라서 흙은 지금 늘 수밖에 없겠고요. 이때 다시 백이 이 한 점을 따내면 흙은 패감을 쓸 데가 없습니다. 결국은 흙이 꼬부리는 정도인데요. 그때 이 백이 이 한 점을 제압을 하게 되면 흙이 단수를 쳐서 이제 집으로는 백이 굉장히 큰 이득을 받고요. 흙은 이제 중앙 쪽을 두텁게 쌓아 놓으면서 백도를 공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 다음 정석 이후의 정석 수순이라고 한다면 어깨를 짚고 뭐 민다던가 하면은 이렇게 한 칸을 뛰는 정도로 이 우변 전투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흙은 두터움을, 백은 착실한 실리를 먼저 챙겼기 때문에 서로 호각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패에 대한 절충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형태는 사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단 한 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수법들이죠.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그냥 패를 들어가는 것은 흙이 패를 따냈을 때 초반에 패감이 없기 때문에 패감을 쓸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백이 바로 패를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백은 먼저 모자를 씌워서 흙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때 패를 따내는 것은 붙여서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 이제 프로들의 대국에서 이제 등장했던 형태가 여기를 하나 붙였고요. 젖히니까 늘었고요. 중앙을 넣으니까 이제 기세로는 여기를 당연히 끊어야 되는데요. 백이 이 끊음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 끊김을 허용한 것은 이 패를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패를 들어갔을 때 흙은 당연히 패를 따야겠고요. 여기를 단수를 치면은 흙이 이때 이 패를 해소를 하는 것은 중앙에 빵 따냄의 우력이 30집 값어치가 넘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패를 해소하지 못하고 중앙을 넣을 수밖에 없고요. 이때 패를 다시 따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흙은 다른 곳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꼬부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백도 당연히 패를 해소를 해야겠고 단수를 치면 이제 어깨 짚는 것까지, 그리고 흙이 이제 4선을 민다던가 3선을 민다던가 하면은 가볍게 한 칸을, 중앙을 한 칸 뛰던 변을 한 칸 뛰던 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정석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칸 협공에서 양걸침하는 수법도 예전에는 조금 무리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양걸침이 이 형태에서는 흙에 돌이 많은 곳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던 수인데요. 최근에는 양걸침을 하고 흙이 여기를 붙이더라도 늘거나 또는 3-3을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것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두는 기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예전에는 두지 않았지만 최근에 두는 수법들, 이걸 잘 익혀두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세련된 포석을 둘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